작년부터 유럽 여행을 계획하면서 유럽은 초여름인 5월 말에서 6월 초가 여행하기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챙겨갈 옷 때문에 출발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날씨를 계속 확인했는데 평소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2, 3도 정도 낮게 예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지인들도 올해는 이상기온이라고 말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다행히 지금처럼 40도가 넘는 폭염은 아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기온보다도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한 직사광선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무가 많지 않아 햇볕을 피해 다닐 그늘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유럽의 햇살은 왜 이토록 강렬하고 나무 그늘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궁금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뒤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너무 깨끗한 공기입니다. 유럽은 1980년대부터 강력한 환경정책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왔습니다. 덕분에 공기는 훨씬 깨끗해졌지만 대신 뜨거운 직사광선이라는 복병이 생겼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태양빛을 반사해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열을 줄여주는 일종의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공기 중에 필터링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태양열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사광선이 더 강해지고 폭염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돌입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는 수백 년 전 만들어진 돌길과 석조 건축물을 지금까지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아름다운 역사와 풍경을 보기 위해 유럽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돌길과 석조 건축물은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해 달궈진 뒤 그 열을 밤에도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 때문에 도시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도시에 나무가 너무 부족합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은 도로가 좁고 건물 간격이 촘촘하며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규제가 많아 가로수와 녹지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성당이나 유서 깊은 건축물이 가로수로 가려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도 도심 속 나무 부족에 한몫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짓거나 도로를 정비할 때 처음부터 가로수 구역을 계획하고 녹지를 확충하는 반면 전통적인 유럽의 도시 계획은 석조 건축물과 돌길, 광장을 보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단순히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내뿜는 증산작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열을 흡수해 공기를 식혀주는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약 70%가 산림인데다 도시의 녹지 비율도 유럽의 오래된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3년 의학저널 더 란시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유럽 도시의 가로수 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30%까지 늘리기만 해도 도시 온도를 0.4도 낮출 수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3분의 1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현대적인 편리함보다는 오래된 도시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작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내해야 할 것이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폭염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처했습니다. 역사를 지키려면 폭염에 취약하고 폭염에 대비하려면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일부 훼손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지켜져온 유럽의 가치에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유럽의 아름답고 예술적인 건축물들,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성당과 박물관, 국회의사당들의 웅장함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알고 나니 유럽이 마냥 부럽지만은 않네요. 과거를 박제한 유럽의 낭만보다 사람의 생존과 편리함을 위해 매일 진화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들이 새삼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